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최근 일부에서는 사전투표 결과 조작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평균 득표 비율이 63%대 36%로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각각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에서의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이들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사전투표 득표 비율은 그 외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다른 정당이 추천한 후보와 무소속 후보별로 서울은 평균 61대 34대 4%, 인천 평균 58대 33대 7%, 경기 평균 60대 34대 4%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비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한 것은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역시 시도별, 선거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지역의 수치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관내 사전투표함의 복인지와 투표함을 교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투표 참관인 A씨는 본인의 서명이 다르다며 투표 참관인 B씨는 본인이 서명한 봉인지가 아닌 다른 봉인지가 부착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소의 특수봉인지가 선관위 청사 앞 거리에서 발견됐다면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투표 참관인 A씨의 여러 건의 서명을 확인 대조한 결과 모두 A씨의 필재로 판명됐고 봉인지 교체는 1일차 오전에만 참관했던 B씨가 돌아간 후 투표 마감 시 봉인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오후에 참관했던 다른 참관인들의 동의하에 봉인지를 교체하였고 이는 사전투표록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청사 앞에서 훼손된 봉인지가 발견된 것은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드는 과정에서 투표함에 부착했던 봉인지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투표 마감 후 투표 참관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봉인지를 교체하고 훼손된 봉인지는 현장에서 회수 처리했으나 그중 한 개가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선관위 청사까지 오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모든 투표함에는 관리번호가 기재된 홀로그램이 부착되어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편으로 회성된 관외 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선관위가 회송용 봉투 접수기 테스트 과정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했던 회송용 봉투와 모의개표에서 유효 투표 집계전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색지로 확인됐는데요. 실제 여주시 선관위가 우체국에서 인계받은 관외 사전투표 매수는 4,819통으로 선거 통계 시스템의 실제 접수 매수와 일치하며 개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을 열어 확인한 결과도 4,819통으로 일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투개표 참관인 등을 두어 절차마다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 제기가 많은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에 정당 후보자별 투표 참관인과 경찰 공무원을 동반하여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에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며 우편으로 송부된 관외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 추천 선관위원회 참여하에 우편 투표함에 투입하고 이를 위원회의실, 사무국장실 등 보안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당사자 및 관련자를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는데요. 선거일 후 거리에 당선 감사 인사 현수막과 낙선 인사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선거일 후에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는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일 후 답례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인사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정당 명의의 벽보나 현수막 등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위한 차량을 이용해 거리에서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답례 인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선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선 축하를 위한 축하회나 낙선 위로를 위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사무 관계자 외에 자원봉사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앞서 선거일 후 후보자의 당선 인사, 낙선 인사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답례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례 금지 사례를 살펴보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일 후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일매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제외한 그 밖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거일 후에 답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치인의 기부 행위는 상시 금지됩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정치인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을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출마했던 후보자와 정당은 아직 선거 업무가 끝난 게 아닌데요. 선거 비용 보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거 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선거공영제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게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해당 정당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된 정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까지 5개 정당입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 등의 구입, 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4월 27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관위는 그 청구 내역을 확인 조사해 선거일 후 60일인 6월 14일까지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전비용 법정 지급기한인 6월 14일이 공휴일이므로 6월 12일까지 보전금액을 지급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 선거비용 청구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선거 소송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 소송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거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선거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선거소송에서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거소송은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소청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바로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단심제로 운영합니다. 선거소송의 사례는 선거일 지정과 선거인 명부의 확정,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의 조제, 선거인들의 투표 및 그 관리, 투표 결과의 심사, 당선인의 결정 등입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전 신청이 있는 데에는 법관이 현장에 출장해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